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좀 혼자 있었어요. 시설 내에서 친모, 친부가 이렇게 찾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란 형우 씨. 좀 이걸 죽기 전에 무조건 이거는 풀고 해야겠다. 제 마음에 응어리는 것들이 그냥 다 풀릴 것 같기는. 친부모님을 찾아 나선 그의 얘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된다는 형우 씨. 이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데요. 찾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누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저를 처음에 이제 낳아주신 친모랑 이제 친부를 찾고 있고요. 형우 씨의 얘기는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명 자체가 없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입양은 됐지만 입양 기록이 없는 겁니다. 1994년 7월 정식 절차 없이 난임 부부에게 입양이 된 형우 씨.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두 분이 중요한 건 5살에 이제 이혼하게 돼서 저를 이제 아줌마 쪽이랑 이제 살게 되는데 어떤 아저씨랑 같이 오셔가지고 과자 사준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과자 사준다 해가지고 이제 트럭 타고 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다리면 과자 사오겠다 해가지고 그대로 저를 두고 가셨어요. 5살이 된 아이를 두고 떠나간 양모. 그렇게 형우 씨는 혼자가 돼버린 겁니다. 저 버려졌구나라는 걸 그때 인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슬퍼서 그냥 계속 울고 경찰 아저씨가 치즈 2장인가 줬어요. 그 슬라이스 네모난 거. 그래서 그거 2개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일시보호소 관련된 분이 오셔서 이제 저를 데려간 거죠. 결국 양모는 나타나지 않았고 10여 년간 보육원 생활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성인이 된 형우 씨는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26? 1, 2년 전 아줌마가 먼저 파양하자고 매장으로 찾아왔어요. 종이 이렇게 내밀더니 그냥 여기다 사인하면 돼. 잘 지내고 있었어? 하고 뭐 얘기 그냥 하더라고요. 사인했으니까 그냥 저는 그냥 기분 나빴지만 그냥 사인했어요. 이제 제 가족관계 지면서 빼면은 이제 아저씨랑 이제 저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빼달라 얘기했어요. 뭐 주택 청약이라든가 뭐 이런 걸 넣으려고 하면은 아저씨 쪽에서 다 막혀요. 그러면은 그럼 저만 진짜 더 힘들어지는 상황? 이거 보면은 제 이제 사건 관한 건데 이제 친존자 부존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으로 양부와도 후적 정리를 마친 상황. 조금 이걸 죽기 전에 무조건 이거는 풀고 해야겠다. 그냥 제 마음에 응어리는 것들이 그냥 다 풀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제 친부모님만 찾게 되면 바랄 게 없다는 형우 씨. 어릴 적 지냈던 보육원을 방문했는데요. 형우 씨의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운동도 잘하고 특기가 아주 많아가지고 사물놀이 엄청 잘하고 상무 돌리기도 완전 프로급이에요. 프로급. 여기서 지낸 세월이 좀 길더라고요. 예. 6세 때 들어왔네. 안타깝게도 이곳에 남아있는 기록은 6살 형우 씨의 아동 카드뿐. 이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입양한 케이스가 이제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케이스고요. 양부모마저도 놓아버린 형우 씨의 손. 보육원엔 더 이상 형우 씨를 찾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친부모님에 대한 마음만 더 간절해지는데요. 형우 씨의 양부를 만나봤습니다. 어쩌면 친부모님에 대해 알지도 모르는 상황. 형우 씨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내 전처죠. 처음에 만났을 때 전처가 싫은 건 얘기를 3번인가 4번 정도 했어요. 언니가 그 병원 그 밥을 해주러 다녔나 보더라고요. 병원 친엄마가 이제 낙태를 하러 안 나오더라고요. 산부인과로.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이제 내 동생이 이런 사정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조금씩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디 산부인과에서 나도 애를 데려다 놨더라고요. 내가 기억나기는 핫신가는 그것만 기억나. 이름도 기억도 못하고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형우 씨는 이런 얘기를 좀 알고 계셨어요?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다 그냥 받아들이게 했었거든요. 버려진 거 아니에요. 안 좋게 생각하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 양모와의 통화를 시도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친언니가 그 소개셔가지고 그 나 받았다가 해가지고. 그거 이제 우리 언니 아는 사람이 이제 그 현모 채무모하고 아빠가 이제 그 아빠는 한양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엄마는 이제 형우 엄마는 저기 직장에 다녔었어요. 네. 직장에 다녔는데 이제 둘이 사귀다가 그 엄마가 생모가 이제 형우를 임신한지를 모르고 네. 저기 한 4개월인가 5개월쯤 됐는데 애를 못 띈다. 네. 5개월이 돼서 애 난다고 해서 방을 내가 이제 그 월세방을 얻어줬기 때문에 그냥 네. 거기 나와 손자 거기서 산 거지. 옷만 몇 개 가져와봐. 근데 이름이 한고 72년생인데 그걸 잘 모르겠어. 인상이나 이런 게 좀 어땠어요? 그냥 키 크고 이뻤어요. 키 크고 이쁘고 얼굴 도톰하니 그냥 얼굴 도톰하고. 그럼 생부는요? 생모가 22살인가 그럴 거예요. 한 살 더 먹었다 했으니까. 양모의 말에 따르면 당시 형우 씨의 친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데요. 친부모는 당시 20대 초반이며 친모의 이름은 하모 씨, 친부의 성은 조 씨로 추정됩니다. 병원을 이제 내가 데리고 갔지. 그 병원 이름이 뭐였어요, 어머니? 김주필인가 뭔가 근데 양모의 말은 사실일까 서둘러 해당 병원을 들렀습니다. 형우 씨 친모의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대한민국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그 이전에 여기 산부인과에서 좀 출생 기록이 남아 있나 저희가 그거를 좀 있죠. 확인하러 왔거든요. 그 친모 그 정보 좀 알고 싶어서 만약에 생모에 대한 정보를? 네. 근데 여기서 나온 건 확실해? 듣기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왔다. 들어가서 보지 뭐. 한번 들어봐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지만 형우 씨는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만약을 대비해 작성해놨다는 산부인과 명부 찬찬히 살펴보는데요. 엄마 이름 아냐 혹시? 8월 8월 2일을 예? 라고 들었어요. 엄마가 포자. 있어요? 오. 7월 15일 11시 7분에 났어. 기록을 다 해놓으셨네요. 1994년 7월 15일 친모의 이름과 출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했어. 무슨 수술이요? 제왕절개 수술. 아기 낳는 거야. 뭐 네. 정상분만 할 수도 있고 제왕절개 수술 할 수도 있는데 씨가 11시 7분. 오전 11시 7분이요. 그 아들 낳고 넌 3.2kg였고 엄마 이름 이고 네. 첫애고 초산이고 네. 맞네. 그럼 딱 맞네. 7월 15일이 맞아. 그때가 이제 20살인가 21살. 엄마? 네. 엄마 나이는 없고 네 기록이 여기 있거든. 혹시 그 당시에 그 진료본 그 씨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이거 남아있나요? 진료 기록? 네. 그건 10년 되게 보관하고 없죠. 이게 84년부터 적어놨는데 이것도 없는데도 많아. 아쉽게도 더 이상의 추가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용 들으니까 좀 어때요? 예, 조금 그냥 놀래긴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서 되게 뭔가 아쉽기는 한데, 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 성함이 네. 이제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좀 알 수는 없었잖아요. 네. 이름은 맞나 봐요. 예, 그래서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름이라도 알아서. 이어 형우 씨는 경찰서에 들렀습니다. 유전자 정보 등록을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친부모님에 대한 단서를 포함해 정보를 등록해 놓을 예정입니다. 어머님 성함 아신다고 하셨죠? 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성함은 어머님보다 한 두세 살 정도 더 네, 많으시고 한양 조씨라고 했고요. 한양대학교 나왔다고 아, 한양대학교 네. 나왔다고? 형우 씨의 유전자 등록을 위해 부강세포 채취를 진행하는데요. 크게 걸리고 있어요.
보통 그럼 유전자 정보 등록은 본인이 안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해요? 거의 다 본인이 오거나 혹은 반대로 이렇게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시장이라든지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좀 나중에 뒤늦게 아이를 찾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나 뭐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게 작지만 저희는 되게 크게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단서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 되면 이제 지금 형우 씨는 그 누구보다 떨리고 간절합니다. 형우 씨 유전자 정보 등록 네. 마쳤는데 처음에는 그냥 깜깜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발자국 더 간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이형우 씨의 친부모님을 찾습니다. 친모는 하모 씨로 1972년생으로 추정, 친부의 성은 조 씨, 친모보다 한두 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우 씨는 1994년 7월 15일 서울 성수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충분히 슬픈 삶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형우 씨의 단 하나의 소원, 친부모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네, 형우 씨가 담담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슬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양모는 친모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해준 걸까요? 예, 과거 추측컨대 과거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고요. 혹시나 친부모님이 새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참, 네, 아마 형우 씨도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우리 친아버님이나 친어머님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더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 유전자 등록을 했잖아요. 네. 혹시나 연락이 왔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유전자 등록처럼 뭐 헤어진 가족이나 내가 찾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을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인데요. 이제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 치매 환자를 상대로 이 보호자 인적사항 이런 걸 등록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대처하는 제도니까요. 이런 사전 예방을 위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셨다가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형우 씨가 친부모님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형우 씨의 친부모님을 찾습니다. 친모는 하모 씨로 1972년생으로 추정됩니다. 친부의 성은 조 씨로 추정되며 친모보다 한두 살 많고 당시 한양대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들 이형우 씨의 정보입니다. 1994년 7월 15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김주필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 사진 속 인물과 위 인물 정보에 대해 아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제보 부탁드립니다.